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크립토 기도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비트코인 관련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의 현재 포지션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과 개인적인 이런 견해를 공유를 하고, 또 그냥 그에 관련된 이런저런 뉴스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이트에 보여지는 내용은요, 이 창펑자오 아시죠? 바이낸스의 디렉터인 창펑자오가 비트코인이 뭐 69,000달러 이하로 한 2년 정도는 더 머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한 보도입니다. 번역을 해서 보시면 이런 내용이에요. 그냥 테라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는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저희도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런 내용은 굳이 뭐 보여드릴 필요도 없고, 이 기사에서 조금 제가 의미 있게 생각하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현재로서의 그 2만 달러는 매우 낮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2018년이나 19년도에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다. 여러 사람들이 만족했을 금액이었고, 18년도 19년은 3,000불 혹은 6,000불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아직 그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피보나치 선이죠. 저희가 그때 방송에서 이 네 번째인 0.85 구간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창펑자오가 얘기하는 구간은 69,000이면 이쯤이에요. 그러니까 전 고점인데, 이때까지 회복하는데 약 2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이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이게 뭐 무슨 뉴스라고 이딴 걸 이 메인 제목으로 뽑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만큼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비트코인이 예전 고점 69,000까지를 뚫고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이 시장에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바닥이나 빨리 깨고 좀 회복세를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누가 지금 이 전고점 뚫기를 바라는 사람이 뭐 얼마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이 2만 불조차도 2018년 이 19년도 고점에 비교해서 더 높다라는 점이에요. 요 18년도 고점과 19년도 고점이랑 비교했을 때 현재 바닥도 그때보다 높다. 물론 인플레이션이 있고 물가가 비싸지기 때문에 당연히 채굴 비용도 더 비싸지고 비트코인 가격도 오르는 게 정상이지만, 그 창펑자오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현재 저점이 이 전 고점보다 높기 때문에 이거는 거품이라고 본다. 2년이 지나도 회복되지 못했을 거품이고, 지금 이 저점이 전 고점들보다 높기 때문에 충분히 더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는 게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더불어서 창펑자오의 현재 포브스에서 부자 순위를 보면, 예전에는 한 22위였나?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 비트코인이 하락하면서 약 90억 달러를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홍콩 1위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순위에도 못 올랐죠.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창펑자오가 더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수장인 만큼 아마 저희들보다는 접하는 정보도 많고 훨씬 더 이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의 저점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The Real 키요사키라는 트위터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팔로우도 많고, 이 사람이 투자자인데 본인의 트위터에 남긴 글이, 실패자들은 비트코인이 떨어져서 돈을 잃고 극단적 선택을 하지만, 이 승리자들은 이렇게 손실을 입었을 때 이 손실로부터 뭔가를 배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비트코인이 1100불이 되면 추가 투자를 하겠다, 뭐 이렇게 지금 글을 남겼어요. 뭐 본인은 위너기 때문에 기존 투자에서 손실을 봤지만 그로 인해서 더 배웠고, 그 배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100불까지 가기를 기다리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처음 방송을 했을 때는 다운트렌드에서, 그러니까 업트렌드로 가는 그런 장에서 제가 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좀 편하게 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에서 큰 손실을 받고, 근데 그 손실은 일반 거래에서 제가 꽤나 수익을 내서 그때 자만을 하고 선물 거래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선물 거래에서 좀 큰 손실을 봐서, 그리고 나서 이쪽 ICO나 이제 이런 여러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그 손실을 메꿨는데, 그 손실을 메꾼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의 실력보다는 불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다운 트렌드에서는 사실 뭘 해도 그렇게 수익을 내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 트렌드와 그리고 불장을 약간 나눠서 이 가상화폐 투자 방법을 정해야 되는데, 그 불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언제 떠나야 되냐, 빨리 팔고 떠야 되냐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다운 트렌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시점에 들어가야 되냐가 바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저점 예측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완전 바닥을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대한 바닥 근처, 뭐 발목까지는 예측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아마 발목까지는 적어도 무릎 이하로는 내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뉴스들이 장의 심리들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키요사키나 창펑자오 같은 사람들이 더 떨어질 구간이 있다, 뭐 2년이나 더 걸린다, 더 떨어지니까 조심을 해라, 이런 부분은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떨어질 때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뭐 조심해라, 더 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때는 뭐라고 그랬죠 그들이? 뭐 올라간다, 매매를 하는 게 좋다, 기술적 반등 시점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들어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다운 트렌드 초입이나 중간 부분에는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약간 떠나야 된다, 아니면 더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항상 얘기했듯이 투자의 기본 원칙이 있잖아요. 다 사라고 할 때는 팔아야 되고, 다 팔라고 할 때는 사야 된다. 이게 정말 투자의 가장 간단한 기본 원칙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 분석 전문 사이트인 글라스노드에서 지금 손해가 정말 하루 24억 달러를 넘어서 손해가 총 73억 을 상회하는 금액의 손실을 보고 있고, 채굴자들의 손익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채굴자들의 손해가 지금 평균보다 더 낮다라는 지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차트를 살펴보시면 보통 평균 이하로 내려간 지점에 오래 머물 수가 없어요. 채굴자들이 떠나게 되면 코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에 다시 들어왔고, 이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오래 이 구간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바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게, 뭐 두세 달은 충분히 이 구간에서 버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세 달, 뭐 세네 달, 이런 식으로 일정 기간은
이 채굴자들이 손해를 보는 구간에서 견딜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채굴자들이 계속 손해를 보는 구간에 오래 머물 수는 없다. 그러면 중요한 게 채굴자들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이 과연 매수 타이밍이냐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되냐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차트인데요. 여러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분석을 하죠. 근데 이것도 꽤나 흥미로워서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2014년도에 상승장이 오고 이렇게 하락장이 왔을 때 한 번, 두 번 하고 떨어진 다음에 요 매직 구간이 있잖아요. 이게 매직 구간인데 하락장이 온 다음에 이 매직 구간을 지나서 다시 상승이 와요. 그리고 두 번째 2018년도 이 비트코인 불장에서도 이렇게 하락장이 떨어지고 나서 요 매직 구간이 어느 정도 있고 나서 또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죠. 이게 현재 이번 하락장인데요. 이쪽에서도 비트코인이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장이 온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시점이에요. 아직 떨어질 확률이 더 있고 아직 이 구간에서 매집을 하는 그 시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을 매수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고, 하지만 이 창펑자오나 이런 인플루언서들이 얘기를 하는 걸 보면 바닥은 왔다. 하지만 섣부른 매매는 좀 금물이다 라는 게 저희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면서 이 바닥을 살펴보시면서 매수 시점을 노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고 싶은 지표가 이 S&P 500이라는 그 미국의 주가 지표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이쪽도 보시면 엄청난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국내 국외할 거 없이 SBS 뉴스인데 나스닥 하락에 비트코인도 약세 21,000달러 붕괴 이런 식으로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비트코인도 같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근데 저희 생각은 조금 달라요. 이 미국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고 해서 이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그 주가 지표랑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비트코인이 나온 이유가 미국 화폐 USD의 불신과 그리고 투명하지 않은 거래로 인해서 이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고 또 이게 얼마만큼 불안정한 자금으로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이뤄진 일이다 라는 게 베이스가 돼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출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시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달러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아마 거기서 빠져나간 금액은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가서 오히려 비트코인의 입지를 다지는데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과거에서 벌어진 일을 기점으로 미래를 저희가 보통 예측을 하는데, 과거에는 비트코인이라는 화폐가 없었죠.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비트코인이라는 이런 새로운 혁명적인 화폐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서 볼 수는 없지만, 과거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면 미래에도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으로 비트코인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저희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대기업이나 상당히 많은 투자사들도 봤기 때문에 미리부터 이 투자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은 왔지만 이런 여러 비트코인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듯이 바닥이 바로 이렇게 상승장으로 올라가진 않을 것이고, 아무래도 매수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이 미국 주가가 떨어지고 미국 경제가 흔들릴수록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건 이 비트코인 같은 새로운 시대의 화폐가 그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까. 물론 미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대응을 하고, 그리고 중국도 DCEP라고 기존에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DCEP를 사용해서 세계의 이 화폐 시장을 노리고 있다라는 뉴스가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들의 중심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절대 빠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규제를 받지 않는 탈중앙화된 화폐로서의 가치가 더욱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국가도 기업도 그리고 많은 투자사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점을 보시고, 하락장은 왔지만 이 하락장에서 어떠한 투자 포지션을 가져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